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K자연취 안내자 유형준 약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의 특징들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림프관이 흐르는 부위와 정맥이 흐르는 부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을 돕는 마사지는 정맥순환도 돕습니다. 그래서 림프순환 마사지와 정맥순환 마사지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림프순환의 마사지 특징은 부종을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줄입니다. 지난번에 부종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림프순환이 되면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심신을 안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림프순환이 촉진이 되면 림프절의 기능은 강화되고 림프절에 생성되는 면역 세포인 림프구의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들이 도와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림프 마사지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요령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림프 마사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불통이죠. 우리가 체액순환이 안 되는 불통의 증상들은 첫 번째, 통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불통입니다. 두 번째, 부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가 부으면 그것도 불통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저리면 또 불통이고요. 차고 시리면 불통이고요. 또 어디가 단단하게 뭉치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면 불통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도 불통입니다. 이런 불통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림프 마사지 효과라서, 림프 마사지가 제대로 되어지면 부종이 개선되고요, 통증이 개선되고요, 비만이 개선되고요, 면역 기능도 향상되고요, 색소 침착증도 지난번에 림프순환 장애로 림프순환 장애니까 림프순환 촉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했고요, 상처가 축소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노화 방지는 물론 인체 노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림프의 방향성은 지난번에 림프관은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심장으로 가고요, 머리끝에서 시작해서 심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림프의 흐르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에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흐름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림프 마사지의 방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심장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림프 마사지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고요. 손상됨으로 해서 어떻게 통증이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종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림프 마사지는 손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아니면 팔 같은 데를 이용해서 림프 마사지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을 갖고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게는 아주 오랜 동안의 그런 교육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림프 마사지 도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렇게 그림에 보이는 림프 마사지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하면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도 림프 마사지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기본적인 요령만 숙지하셔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림프 마사지의 대가가 될 수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향하는 림프 마사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통증에서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종에서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고, 그런 놀라운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림프 마사지 도구를 보면 제일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부위는 림프 마사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위입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왕복으로 문질러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켈로이드를 부드럽게 해줄 때, 또 아니면 지방들을 부드럽게 해서 림프 마사지 잘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다 보면 그런 통증이 있는 부위는 반드시 막힌 부위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부드럽게 해서 림프 마사지를 수월하게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림프 마사지 때 활용되는 거죠. 림프 마사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림프 마사지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위가 이 톱니 부위입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커다란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조금 그보다 작은 곡선, 그다음에 좌측에는 더 작은 곡선과 또 더 작은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림프 마사지에 굉장히 필요한 부위다. 림프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인체 표면에 피부에 고르게 닿아서 천천히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체의 곡선과 맞는 곡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부위는 허벅지나 이런 허리 부분에 또는 아니면 옆구리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그보다 좀 작은 두 번째 곡선은 팔 같은 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위에 조금 더 작은 곡선은 그 팔도 팔목이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처럼 좀 작은 부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작은 곡선 부위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거의 인체의 대부분의 부위를 림프 마사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디자인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림프 마사지 도구를 활용하는 림프 마사지 방법을 설명할까 합니다. 림프 마사지 시에 림프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의 곡선과 비슷한 림프 마사지 도구의 림프 곡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림프 마사지의 요령은 서두르거나 강하지 않게,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림프관이나 정맥의 진행 방향은 일정하다니까 그 림프관이나 정맥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자, 손끝, 발끝에서 우리 몸통 쪽 위쪽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끝에서 목 쪽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을 찾는 데는요. 그냥 한 방향으로 밀어주고 다시 돌아올 때는 들어서 돌아오고 다시 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위가 작으면 그 부위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 부위가 어떻게 돼요? 팔 전체가 부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위가 길잖아요. 그러면 팔 전체가 부종이 있다는 건 전체의 림프순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간별로 끊어서 합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팔목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 몸통에 가까운 쪽부터 림프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팔 전체가 할 때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하고요. 팔목 이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막혔을 때 손에서 몸통에서 몸 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림프관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저 소통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또 부위가 또 쉽게 소통이 되고요. 또 그 다음 부위가 또 소통이 쉽기 때문에 몸통에서 가까운 점부터 구간별로 시행합니다. 만약에 근육통이 있을 때 근육의 방향과 림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팔과 다리에 있는 근육들은 림프의 방향과 근육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자세나 놔두고 편안한 자세에서 림프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 이 가슴에 있는 흉근들이죠. 흉근들, 대형근 같은 것, 특히 대형근 같은 것들이 림프의 방향과 근육의 방향이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돼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세를 림프의 방향과 근육의 방향을 일치시키면 쉬워지죠. 그래서 팔을 들고 하면 그 흉근의 방향과 림프의 방향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림프 마사지를 하기 쉽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시에는 아까 톱니 부분이 어떻게 돼? 지방을 연화시키는 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하니까 톱니 부분으로 지방을 먼저 분해시키고 나서 시행하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자, 림프 마사지의 요령은 크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림프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그 아픈 부위에 막힌 점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다 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줄어드는 그 재미에, 그리고 그 줄어드는 것이 림프 마사지를 하는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림프 마사지를 받는 상대방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없애려고 합니다. 왜? 없어지는 게 느끼기 있고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림프관들이 손상돼서 그날은 시원하고 개운하지만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붓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어에서 과유불급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림프 마사지는 어떻게 하느냐?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살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하고요. 설렁설렁 하고요. 살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당히 눌러서 설렁설렁 하는데 어떻게 왕복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림프 마사지의 요령은 첫 번째 과유불급, 두 번째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살 하는 것입니다. 림프 마사지 시 느끼는 건데 이거는 도구를 사용할 때만 아마 느낄 것입니다. 보통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도로 훈련된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보통 분들은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근육결을 따라서 특히나 목의 근육과 그다음에 등의 근육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근육결을 따라서 막대기처럼 딱딱한 것이 횡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꼭 도로에서 보면 우리 뭐 아파트 앞에 보면 그 교통방지,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딱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허리나 등 근육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위가 하나 있을 땐 조금 아픈 거고 둘 부위 있을 땐 좀 더 많이 아프고 셋 있을 땐 굉장히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부위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찾아내면 그러면 톱니바퀴로 살살살 밀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그런 그 림프 마사지 부위의 곡선을 잡고 밀어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냐 그거죠. 그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하는 부위, 림프 마사지를 하는 부위에 맞는 곡선을 림프 마사지 기를 대고 문지르다 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느껴지느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죠.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한 번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지면 그러면 톱니바퀴 방향으로 그것을 약간씩 연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 부위로 천천히 밀어주면 그것들이 줄어든과 동시에 통증도 줄어들고 없어진과 동시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통증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부위를 문질러보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고운 모래 지분지분한 느낌도 있고요. 굵은 모래가들이 빠그작빠그작 거리는 느낌도 있고 또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작은 자갈같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도 나고요. 어떤 건 굵은 자갈, 또 심한 경우는 뼈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나만 여러분들이 림프 마사지를 하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느낀다는 거고요. 그 소리도 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내 옆에 사람은 들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몸을 전도해서 들리는 소리라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모래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잘 같은 게 느껴지는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는 부위는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만성 통증이 있는 부분은 만성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부위는 그 염증들이 석회화됩니다. 그래서 석회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쌓인 것들이 지분지분하게 좀 많이 쌓이면 굵은 모래처럼 그것들이 더 많이 뭉쳐지면 자갈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없어지면 그러한 통증들도 없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부분들, 뭔가 지분지분하게 뭔가 있는 부분들은 림프 마사지를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될까요? 이런 부위들은 그런 칼슘들이 날카로운 자극이 돼서 림프관을 손상시키거나 근육들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하 지방이 있는 부위는 뭐냐면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쿠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냥 아까 톱니바퀴 부분으로 부지런히 여러 번씩 그렇게 왕복으로 문지른 다음에 림프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장기간 오랜 기간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돌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고요. 보다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심하면 아처럼 뼈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림프 마사지는 심할수록 더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림프 마사지 후에 나타나는 그런 명현 증상들이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에는 어떻게 돼요? 림프 마사지는 체내의 노폐물이나 독소의 빠른 배출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른 배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배출되는 통로가 그냥 바로 피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일어나면 다시 혈관을 통해서 간하고 신장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혈액 속에
노폐물과 피로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일시적으로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종 시에는 정체된 체액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소변은 대부분들은 색깔이 진하거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또 체지방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아주 드물게입니다. 거의 뭐 10명이 1명 아니면 20명 1명 정도 나타나는데 지방도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지방성 연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성 연변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잠깐은 가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꼭 방구일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방구를 몰래 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같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면 기름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에 대한 식욕 감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지방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배출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혈중에 있는 지방들로 소모되기 때문에 식욕 감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뭐 한나절 정도 아니면 뭐 그 한 끼 정도 식사하고 싶은 생각들을 잃어버린 정도지 오랫동안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림프 마사지를 쥐는 요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뭐냐면은 이 선이 있습니다. 턱이 있거든요. 이 턱에다가 손가락, 세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을 대고 가볍게 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런 방법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몸을 이 톱니바퀴는 왕복을 하는 거죠. 자 바꿔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쥐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꿔서 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꼭 손가락 끝을 그 턱에다 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처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림프 마사지의 묘미를 느끼는 게 편두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편두통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편두통이 림프 마사지를 얼마큼 빨리 개선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편두통을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편두통이 계신 분들은 보통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한 사람일수록 편두통 부위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일 넓은 부위를 대고 머리 앞에서부터 편두통 부위 있는 데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밀어주다 보면 그 편두통 부위에 아주 짜릿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 그 1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클 수도 있고 어떤 건 1원짜리 정도 크기만큼의 그런 이렇게 뭉클하게 만져지고 거기서 대부분들은 또 지분지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부위가 찾아내면 그것이 한 개인 사람도 있고 두 개인 사람도 있고 그 크기가 작을수록 편두통이 작은 거, 그 크기가 클수록 편두통이 큽니다. 편두통은 대개 혈관염으로 생각하는데 혈관주의 염인데 그 부위에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림프 부종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석회가 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부위를 찾으려면 다시 요 부위로 톱니바퀴 부위로 어떻게 돼요? 왕복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것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해서 요령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살 하는 거죠.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가볍게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10번에서 20번. 좀 부위가 크면 한 20번 아니면 10번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넓은 부위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아까 만져졌던 것들이 많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많이 줄으면 편두통이 많이 주는 거고요. 없어지면 편두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저는 단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목 부위입니다. 목 부위는 특히 이제 뒷목 부위인데 이게 여러분들 거북목일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목이 많이 이렇게 결리고 쑤시고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그 부위도 역시 이 넓은 부위입니다. 넓은 부위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고 본인 인격은 이렇게 밀어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해달려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목을 좀 늘어뜨리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 숙이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목에는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돼요? 목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까? 목뼈를 피해서 양쪽으로 문질러주면 되는데 아까처럼 목에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횡으로 교통방지턱 같은 턱이 생긴다 그랬죠. 그 부위가 찾아지면 그러면 다시 톱니바퀴 문열을 이렇게 왕복으로 문질러주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넓은 부위를 다시 문질러주면 그 부위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목의 불편함들이 개선되거나 그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부분들 많이 하잖아요. 어깨가 되게 많이 뭉치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근데 어깨는 혼자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자, 어깨 부분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문지르면 된다. 특히 어깨 쪽엔 승모근이 어떻게 돼? 앞쪽도 있지만 뒤쪽도 있으니까 뒤쪽까지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거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면 조금 길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경우는 소리도 나거든요. 그런 소리가 나는 부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톱니 부분으로 어떻게 돼? 설렁설렁 문지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몇 번 한다 했어요? 10번에서 20번. 많이 하는 경우는 한 30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세게 누르고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피멍 들은 것처럼 뻘겋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게들이 작은 면적에 눌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염증 부위에는 또 부종이기 때문에 쉽게 멍이 들고 쉽게 어떻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설렁설렁 살살 몇 번 정도 10번에서 20번 좀 심한 경우는 30번 정도 하시면 그 하고 나서 다시 풀어주면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그 뭉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석에서. 그러면 어깨를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즉석에서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엘보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서 어떻게 돼요? 팔꿈치 앞뒤 쪽으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팔꿈치는 아까 이 두 번째 곡선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아프기 전부터 이렇게 아픈 후까지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야 하고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엘보는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아야 하고 느껴지거든요. 뭐 이쪽에도 반대쪽에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엘보는 찾기도 쉽고 굉장히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야 하고 찾아지면 다시 아까처럼 톱니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처럼 뭐 30번까지도 필요 없고요. 10번에서 20번을 가볍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10번에서 20번 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아까 그 찾았던 그 곡선으로 다시 가볍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절대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밀어주면 어느 순간인가 그 딱딱하게 잡혔던 그런 그 부위들이 풀어주면서 통증도 싹 없어집니다. 동시에 없어진다 그랬죠. 동시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엘보가 괜찮은 거죠. 물론 한 번에 따라서 깨끗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며칠이 괜찮으면 며칠 새 계속 하다 보면 그것들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엘보 같은 경우는 한 번 앓으면 되게 뭐 몇 년씩 이렇게 낫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엘보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림프 마사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입니다. 어깨는 이제 삼각근이라 해서 근육이 3개 있습니다. 이 삼각근도 되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각근이 아프면 팔을 올리지 못하거나 뒤로 잘 못 제끼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팔 가운데 있는 쪽은 뭐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다 보면 아픈 데가 있거나 아니면 팔 안쪽에 거는 팔을 좀 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면 되고요. 등 쪽에 거는 팔을 안으로 해서 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찾는 부위가 이제 무릎 쪽이잖아요. 허리도 되게 많이 찾는데 허리는 골반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림프 마사지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골반에 이상이 있는 건 엉치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좀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위에서는 림프 마사지를 이 오른 도구로 림프 마사지하기에는 근육들이 너무 깊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 위에 허리 이상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때는 림프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넓은 부위로 허리를 전체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천천히 올리다 보면 아까처럼 교통방지턱 같은 것들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 잡히는 부위를 톱니바퀴로 풀어준 다음에 가볍게 밀어주면 풀립니다. 그 다음 부위가 제일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무릎이잖아요. 무릎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릎 뒤에 보면 오금이라는 부위의 양쪽으로 다리부터 올라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부위의 통증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부위는 자, 이렇게 아까처럼 요 부분으로 요 두 번째 곡선 부분으로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아야 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 부위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그러면 풀립니다. 무릎은 조금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거만 푸는 걸로만은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나 어깨나 아니면 엘보나 이런 허리는 우리가 아프면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악화되지가 않아서 하기가 쉽고 잘 풀립니다. 경험상. 그렇지만 무릎은 아파도 계속적으로 걸어야 되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많이 악화된 경우에서 무릎은 조금 더 많은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로 어렵지도 않고 뭐 이런 도구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있는 통증들이나 부종들을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개선하고 또 주변에 그런 통증이나 부종들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림프 마사지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